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끝까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과 뉴스들이 많이 등장하죠.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사들과 뒷거래를 하고 홍보성 뉴스만 흘리는 언론사 관계자분들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본다면 보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에 해롭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거래량도 늘었죠. 이건 뭐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파트는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또 어떤 아파트는 반대로 가격이 하락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차별합니다. 그런데 대세적으로 보자면 아파트의 가격 과연 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을까요? 아파트의 가격 과연 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락하고 있을까요? 6월 기준까지는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게 쉽게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편은요, 전국의 아파트가 23년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된 아파트들의 전부를 합쳐 평균을 낸 값인데요. 서울의 경우는 매매 가격이 지난 1월 달의 평균가가 12억 3,91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평균가가 떨어지죠. 6월 달에는 11억 8,200만 원대로 떨어집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죠. 5억 6천만 원대에서 5억 3천만 원대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인천과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해서 전세 평균가를 한번 볼까요? 전세 평균가도 1월 달에는 서울이 6억 1천만 원 정도가 평균가였는데요. 6월 달에는 5억 7천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락했죠. 그리고 인천, 세종도 마찬가지로 전세가도 하락했습니다. 다만 하락세가 좀 둔화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죠. 자, 다음은 지역별로 아파트의 중위 가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 주택의 가격을 합쳐서 전체 주택수로 나눈 값이죠. 서울의 경우는 2023년 1월까지만 하더라도 10억 1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는 10억 원 선이 깨졌죠. 그리고 6월의 중위 가격을 살펴보니까 9억 5천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갈수록 거래 가격은 하락한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중위 가격으로만 본다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은 5월 달보다는 6월 달이 살짝 아주 미세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이 궁금하신 내용 5대 광역시도 매매가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부산 1월보다는 6월달 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모두가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 아파트 값이 올랐다고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는데 무슨 소리냐, 표용어 틀렸다, 이렇게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KB 자료를 보자면 지역별로 단지별로 오른 거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로 돌아섰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아직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른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 그건요, 앞으로 분양에 나설 건설 분양 회사들이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으로 가격이 올랐다, 여러분 가격이 오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분양에 몇만 명이 몰렸다, 이런 뉴스를 자꾸 내는 겁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를 내보내는 이유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과는 좀 동떨어진 오바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재건축이 통과된 아파트나 넘사벽으로 초고가의 아파트 또는 분양하는 분양물 중에 가격이 시세 대비 착하다거나 이런 것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몇 년 전 영끌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죠.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당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파트를 무조건 사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데 살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죠. 그런데 너무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을, 그것도 또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사려고 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또는 레버리지를 최소화해서 새 집을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해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가계부채가 터질 듯 말 듯 정말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빚이 없어,
괜찮아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이런저런 모든 것의 여파가 전반적인 경제 위기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계부채 부실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은행권의 취약차주들은요 정말 초죽음입니다. 어렵게 자영업을 유지하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대출도 정말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마디로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계부채 전 세계에서 3위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소비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모두가 성장을 막고 자산의 불평등을 더 키우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요,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을 참 많이 해주죠. 은행은 수익성이 그래서 좋습니다. 은행의 수익 중에 이자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80% 이상인데요. 가계대출은 기업대출보다 연체율이 낮죠. 그래서 은행은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좋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보너스 잔치 하겠죠. 늘어나는 가계대출로 은행이 부실에 빠질 염려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LTV가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 35%이고 DSR은 40%로 제한적이기 때문이죠. 또 제3금융권으로 간다면 이 비율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은 좋은데 개인은 건설회사, 개발사들의 부동산 분양물을 받아내느라 정말 허리가 휩니다. 새로운 부동산은 계속 지어되고 개발되고 있죠. 도시가 발전하는 기본적인 패턴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자산 중에 빚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이 부풀려진 버블, 이 버블이 터지는 생각은 은행에서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평균 자산을 보니까 순자산이 5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부동산의 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조차 이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죠.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비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엔 돈이 많은 사람은 상상 외로 많습니다. 또 반대로 돈 때문에 허덕이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인천공항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기업이 어려워서 구조조정을 하네 어쩌네 해도 골프장 가보세요.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점점 더 크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은요,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빚 조절을 잘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빚 조절을 못하고 마구잡이로 따라쟁이처럼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는 한순간에 정말 훅 갑니다. 우리 몇 년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영끌에서 힘드신 분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요 한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입니다. 여기저기서 아파트 청약을 넣는다 또는 당첨됐다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좀 불안한 분들도 계시죠. 분양받을 만한 분들이 청약을 넣고 분양받으셨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너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요, 국가에 애국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지름길은 빚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영호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하시는 분들은 부자 되시고, 구독하지 않고 낼름 영상만 보시고 그냥 딴 데로 탁 튀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든지 말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